곱분의 얼굴은 비단이었고 추분의 얼굴은 두꺼비였습니다. 그리고 추분의 질투는 한밤의 거울 속에서 불길이 되었죠. 옛날 옛적 산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부지런한 농부 한 사람과 손재주 좋은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자식 없이 지내다가 40이 넘어서야 쌍둥이 딸을 얻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 아름다웠거든요. 피부는 달빛에 젖은 흰 치마저고리처럼 맑았고 눈썹은 새 달처럼 곱게 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찌 이리 곱냐며 감탄해서 곱분이라 이름 지었죠. 그런데 둘째로 나온 아이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이목구비가 제각각이었어요. 늦가을에 태어났으니 추분이라 하자고. 세월이 흘러 두 아이가 자라자 차이는 더욱 벌어졌어요. 곱분은 날마다 더 예뻐졌습니다. 18이 되자 마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곱분의 마음씨였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곱분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길 한켠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 나이든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곱분이 달려가서 짐의 한쪽을 들어드렸습니다. 이런 착한 아가씨가 다 있나? 복받을 일이야. 또 다른 날에는 마당에서 상처 입은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정성껏 상처를 치료해주고 며칠 동안 돌봐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자 마을 사람들은 곱분을 선녀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추분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거울만 들여다봤어요. 어머니가 물을 길어오라 해도 아버지가 밭일을 도우라 해도 시큰둥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생겼을까? 추분은 거울 앞에서 한숨만 쉬었어요. 곱분이 칭찬받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마을 장날이었어요. 곱분과 함께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곱분만 쳐다봤거든요. 저 아가씨 정말 예쁘다. 어느 집 딸인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곱분에게 쏠렸고 추분은 그 옆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추분이 참다 못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곱분이와 저는 이렇게 다른가요?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머니는 두 딸을 불러앉히고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곱분아, 추분아, 어미 말을 잘 들어보렴. 겉모습은 하늘이 준 옷이란다. 하지만 마음씨는 내가 지을 옷이지. 어떤 옷을 입을지는 너희가 정하는 거야? 네, 어머니. 늘 마음을 곱게 가지겠어요. 추분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이 곱다고 해서 얼굴이 바뀌나? 결국 사람들은 예쁜 얼굴만 좋아하는데. 그날 밤, 추분은 홀로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달빛이 우물물에 비쳐 은색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추분은 우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달빛 아래에서도 여전히 못생긴 얼굴이었어요. 곱분이와 나, 얼굴만 바뀌었어도. 추분의 간절한 속삭임이 밤 기운에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추분은 몰랐어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머지않아 현실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며칠 후, 장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분주해지는 날이죠. 어머니도 이른 아침부터 보찜을 챙기며 두 딸을 불렀어요. 곱분아, 추분아, 오늘은 장에 같이 가자. 어머니는 허리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더니 두 딸 손에 각각 5푼씩 쥐어주었습니다. 너희 용돈이야.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거라. 고맙습니다, 어머니. 추분도 돈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겨우 5푼으로 뭘 사나 싶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소달구지가 지나가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장사꾼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무사세요. 좋은 무명천 구경해보세요. 고부는 이곳저곳 구경하느라 신이 났고 추부는 별로 재미없다는 듯 따라다녔어요. 어머니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다니는 동안 두 자매는 장터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장터 한 구석에서 두 사람 모두 발걸음을 멈췄어요. 거기에 허름한 자판이 하나 있었거든요. 낡은 보자기 위에 몇 가지 물건들이 초라하게 놓여 있었고 뒤쪽에는 주름 가득한 할머니가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기분 자국이 있었고 몸은 추위에 떨고 계셨어요. 신기하게도 두 자매가 동시에 그 자판 앞에 멈춰 섰는데 이유는 완전히 달랐어요. 추분 눈에는 자판 한가운데 놓인 노쇠 거울만 보였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그 거울이 햇살에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거든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평소보다 예뻐 보이는 것 같았어요. 반대로 곱부는 할머니만 보였습니다. 춥다고 몸을 떠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외면하고 지나갔는데 곱부는 마음이 아팠어요. 추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거울 얼마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추분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7푼이야, 아가씨. 추분 얼굴이 굳었어요. 7푼이라니 자기 손에는 5푼밖에 없었는데 말이에요. 너무 비싸지 않나요? 좀 깎아주실 수 없어요? 이미 싼 거야. 7푼 아니면 못 팔아. 추분이 입술을 깨물며 곱분을 슬쩍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곱분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언니, 돈 좀 줘, 2푼만. 왜? 거울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 곱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는 순간 추분이 재빨리 손을 뻗어 곱분 주머니에서 2푼을 훌쩍 가져가 버렸어요. 거의 빼앗다시피 말이죠. 곱분은 깜짝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쁜 거울이네. 추분은 기뻐하며 7푼을 할머니에게 내밀었어요. 할머니, 거울 주세요. 거울을 받은 추분은 신나서 이곳저곳 다니며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한편 곱분 손에는 3푼만 남았어요. 곱분은 그 돈을 꺼내서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할머니가 놀라서 곱분을 바라봤어요. 아가씨, 이건 또 왜? 별거 아니에요. 추우시니까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세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글썽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가씨는 처음이었거든요. 고마워라, 아가씨.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갚지? 할머니가 치마폭에서 뭔가를 꺼내 곱분이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건 은빛 한약이야. 아가씨 목숨이 위험할 때 먹어. 꼭 도움이 될 거야. 곱분이 손을 펼쳐보니 진주 같은 작은 환약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런 귀한 걸. 받아둬.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야. 할머니 목소리에 이상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곱분은 환약을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 거울을 들고 다니던 추분이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추분을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아가씨, 이리 와봐. 추분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좋은 거울 샀구나. 그런데 그 거울, 특별한 힘이 있어? 추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보름달 뜬 밤에 그 거울을 달빛에 비추며 간절히 빌면 원하는 사람과 얼굴을 바꿀 수 있어. 추분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알았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해요? 할머니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가능해. 하지만 잊지 마라. 욕심 많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어.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바람에 날려간 것처럼 순식간에 말이죠. 추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왠지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혹시 정말일까? 에이, 말도 안 돼. 추부는 거울을 내려다봤어요. 그 순간 거울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했습니다. 곱분과 추부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곱분은 할머니가 준 환약을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을 품었고 추부는 거울과 할머니 말을 계속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장터에서 벌어진 일이 두 자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걸 말이죠. 장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추부는 새로 산 거울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에도 거울을 들여다봤죠.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곱분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어요. 빨래를 널고 마당을 쓸고 어머니 바느질을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준 은빛 환약은 작은 주머니에 넣어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추분이 마당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마을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추분이다. 추분이가 뭘 하고 있나?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추분은 얼른 거울을 치마폭에 숨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추분이가 거울 보고 있었지. 거울 봐서 뭐 해? 어차피 예뻐지지도 않는데. 한 아이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어요. 맞아. 거울이 깨질 것 같아. 두꺼비가 거울 보면 거울이 무서워서 도망간대.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웃어댔습니다. 추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너희들, 그만해. 아이들은 더 신나서 놀려댔습니다. 두꺼비. 못생긴 두꺼비.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노래하듯 외쳤어요. 추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만하라고. 그때 곱분이 달려나왔어요. 얘들아, 그만하고 집으로 가거라. 곱분이 나타나자 아이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곱분의 아름다운 얼굴에 넋을 잃고 바라봤거든요. 곱분 언니다. 와, 정말 예쁘다. 아이들이 중얼거리며 하나둘 흩어졌어요. 곱분이 추분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추분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다 언니 때문이야. 추분이 곱분을 밀치며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언니만 없었으면 나도 예쁘다는 소리 들었을 텐데. 언니가 너무 예뻐서 나만 더 못생겨 보이는 거야. 추분은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곱분이 뒤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추분이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추분아, 문 열어. 이야기하자. 싫어. 가버려. 방 안에서 추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곱분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추분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아이들의 놀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두꺼비.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문득 어렸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었죠. 곱분이는 참 복이 많겠어. 저렇게 예쁜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는 집이 부럽네? 그때 추분도 옆에 있었는데 아무도 추분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만. 곱분이와 나는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추분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더욱 흉해 보였어요. 그때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 뜬 밤에 거울을 비추며 간절히 빌면 추분이 창문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침 둥근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설마. 정말 될까? 하지만 해봐야지. 이대로는 못 살겠어.
밤이 깊어가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부모님과 god분이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추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마당에는 은빛 달빛이 가득했습니다. 보름달이 하늘 한가운데 떠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추부는 우물가에 앉아 거울을 꺼냈습니다. god분이와 얼굴을 바꿔주세요. 추분이 거울을 달빛에 비추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그냥 평범한 거울일 뿐이었어요. 제발 god분이와 얼굴을 바꿔주세요. 추분이 더욱 간절히 빌었지만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울은 달빛만 반사할 뿐이었어요. 1시간쯤 그렇게 빌고 또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추부는 점점 화가 났어요. 뭐야? 거짓말이었나? 추분이 거울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엉터리 할망구였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사람 헛고생만 시키고. 추부는 실망해서 거울을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냥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추분이 눈을 떴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서 거울을 집어 들었어요. 그런데 추분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god분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추분이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어요. 부드러운 피부, 오똑한 코, 예쁜 입술. 정말 god분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됐다. 정말 됐어. 추분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거울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자신의 새로운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와, 나 진짜 예쁘다. god분이보다 더 예뻐. 추분은 기뻐 날뛰며 방 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god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추분이 슬금슬금 god분의 방으로 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god분이 자고 있는데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 추분의 못생긴 얼굴로 말이에요. 정말 바뀌었구나. 추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제 자신이 god분이보다 예뻐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마을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탄할 거야. 추분은 얼른 예쁜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곱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아야겠어? 사람들이 내 변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랄까? 추분은 신이 나서 집을 나설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추분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god분이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았는데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묵직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god분이 일어나 평소처럼 세수하려고 물동이 앞에 섰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거칠고 울퉁불퉁한 피부, 작은 눈, 뭉툭한 코, 추분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god분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어요. 분명히 느낌도 달랐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한편 추분은 이미 일찍 일어나 예쁘게 단장을 마쳤습니다. 거울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었어요. 정말 예쁘다. 이제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아름다운 아가씨야. 추분은 제일 좋은 치마 저고리를 골라 입었습니다. 머리도 곱게 빗어 올렸고 어머니 몰래 연지곤지도 살짝 발랐어요. 오늘은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놀랄까? 추분은 신이 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걸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이었습니다. 어머, god분이네. 아이고,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구나.
아낙네들이 추분을 보며 감탄했어요. 추분은 어깨를 으쓱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분의 목소리에는 평소 곱분에게서 느낄 수 없던 교만함이 배어 있었어요. 아낙네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곱분이 말투가 좀 이상하네.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 하지만 추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콧대를 세우며 지나갔어요. 다음으로 만난 건 길가에서 나무를 캐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광주리를 들고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평소 곱분이었다면 달려가서 도와드렸을 텐데 추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니, 오히려 귀찮다는 듯 피해 지나갔어요. 아가씨,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할머니가 부탁했지만 추분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제가 왜요? 할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추분이 쌀쌀맞게 대답하고 지나가자 할머니가 어리둥절해했어요. 저 아이가 원래 저런 아이였나? 평소에는 그렇게 착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곱분이가 어쩐지 달라졌어. 눈빛이 예전과 다르네. 왠지 차갑고 매서워 보여. 하지만 추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때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이 말을 타고 마을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원님은 젊고 준수한 남자였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고 학식이 깊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하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원님이 말 위에서 마을을 살피고 있는데 추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원님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런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 마을에 살고 있었나? 원님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추분의 아름다운 얼굴에 한눈에 반한 거였습니다. 추분도 원님을 봤어요. 젊고 잘생긴 원님을 보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저 사람이 새원님인가 보네. 참 멋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길가에서 구걸하던 늙은 할머니가 추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동량 좀.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추분은 짜증이 났습니다. 멋진 원님 앞에서 이런 거지가 나타나다니. 어디서 더러운 거지가. 추분이 할머니를 발로 밀쳤어요. 할머니가 뒤로 넘어지며 아이고 하고 신음했습니다. 원님이 이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순간 원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지만 마음이 저렇게 추악한가? 원님은 실망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달려왔어요. 추분의 얼굴을 한 곱분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곱분이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다정하게 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할머니의 긁힌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원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가씨는 얼굴은 못생겼지만 마음씨가 정말 곱구나. 원님의 눈길이 곱분에게 머물렀어요. 얼굴은 추분의 것이었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따뜻함과 선량함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추분은 곱분이 나타나자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어요. 원님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원님은 말 위에서 두 아가씨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의 추분과 못생긴 얼굴의 곱분. 그러나 시선의 끝은 어느새 곱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마음이 왜 그쪽으로 기우는지 원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원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어요. 곱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 평소 같았으면 할머니를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요즘 들어 성격이 이상해졌어. 반면 추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추분이가 요즘 착해진 것 같아. 오늘 할머니 도와주는 모습이 참 고왔어. 얼굴은 못생겼어도 마음씨가 예쁘네.
두 자매의 평판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추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예뻐졌다는 사실에만 도취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원님은 관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만 두 아가씨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원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원님은 마을 일을 보며 지냈지만 자꾸만 그날의 두 아가씨가 떠올랐어요. 아름다운 얼굴의 아가씨와 착한 마음씨의 아가씨. 원님의 마음은 갈팡질팡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분명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마음이 끌렸는데. 원님은 관아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한편 추부는 연일 마을을 활보하며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뽐냈습니다. 제일 예쁜 옷을 입고 머리도 곱게 단장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곱분이가 요즘 너무 거만해진 것 같아. 예전에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얼굴만 예쁘면 뭐해. 성격이 저 모양인데. 마을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지만 추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원님이 말을 타고 마을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추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님을 본 추부는 환하게 웃으며 성큼 다가왔어요. 원님, 안녕하세요. 추분이 교태를 부리며 인사했어요. 원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아름다운 얼굴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가씨. 원님이 말에서 내려 추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마을은 어떠신지? 살기 좋나요? 글쎄요. 너무 촌구석이라 답답해요. 이런 곳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추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원님은 당황했어요. 자신이 다스리는 마을을 그렇게 말하다니. 하지만 사람들이 순박하고 자연도 아름답지 않나요? 뭐가 아름다워요? 그냥 볼품없는 시골일 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한양 같은 큰 도성에 살아야 해요. 추분의 말에 원님은 점점 실망스러웠어요. 아름다운 얼굴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길 저편에서 곱분이 나타났어요.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기 오는 아가씨는 누구지? 원님이 곱분을 보며 물었어요. 아, 저 못생기네요. 제 동생이에요. 맨날 쓸데없는 일만 하고 다녀요. 추분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곱분이 가까이 오자 원님이 물었어요. 무엇을 들고 계시는지요? 아, 이건 마을 할머니들께 드릴 약초와 음식이에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셔서. 곱분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참 착한 일을 하시는군요. 원님이 감탄하자 추분이 비웃었어요. 뭐가 착해요? 그냥 할 일 없어서 하는 거예요. 원님은 추분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의 선행을 그렇게 말하다니. 바구니가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원님이 곱분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원님께서 그런 수고를 어떻게... 곱분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이미 바구니 한쪽을 들고 있었어요. 함께 가죠.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마을 뒤편 할머니 댁이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곱분은 당황했지만 원님이 워낙 친절하게 말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추부는 이 광경을 보며 질투심이 치밀었습니다. 자신보다 못생긴 곱분에게 원님이 관심을 보이다니. 원님, 저희 집에 가서 차라도 드시고 가세요. 추분이 원님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요. 먼저 이 일부터 끝내죠. 원님은 곱분과 함께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추부는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갔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곱분이 정성껏 약초를 다리고 음식을 차려드렸어요.
원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당연한 일인걸요.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면 도와드려야죠. 고분의 소박한 웃음이 원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한편 추부는 계속 원님의 관심을 끌려고 했어요. 원님, 이런 곳에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되는데 빨리 나가요. 추분이 투덜거렸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안 되지? 이런 허름한 곳, 냄새도 나고 불편하실 텐데. 원님 같은 분이 오실 때가 아니잖아요. 추분의 말에 원님은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아름다워도 마음이 이렇게 추하다니. 그날 이후로 원님의 마음은 자꾸만 소박한 얼굴의 고분에게로 향했습니다. 겉모습은 아무리 빼어나도 마음이 추하면 빛을 잃지만 얼굴이 평범하더라도 마음이 고운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매혹적이었습니다. 원님은 고분을 만날 때마다 이유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고운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무언가가 있어 자꾸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편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원님은 마을 순찰을 위해 깊은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최근 산적들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어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말을 타고 산길을 오르는데 바위 틈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참 좋은 곳이군. 원님이 혼자 중얼거리며 말에서 내렸어요. 잠시 쉬어가려고 했거든요. 한편 고분은 약초를 캐러 같은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할머니가 기침을 심하게 하셔서 도라지를 구하러 온 거였어요. 추분의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고분이었습니다. 이쪽에 좋은 도라지가 있을 텐데. 고분이 바위 틈새를 살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원님이 말을 나무에 메어두고 근처를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휙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원님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검은 독사 한 마리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원님이 피할 새도 없이 독사가 원님의 종아리를 물었어요. 으악. 원님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독사는 이미 풀숲 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원님이 다리를 보니 2개의 이빨 자국이 나 있었고 벌써 주변이 퍼렇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퍼지고 있는 거였어요. 고분이 멀리서 원님의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다쳤나? 고분이 황급히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위 뒤편에서 원님이 고통스러워하며 다리를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원님. 고분이 깜짝 놀라며 원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되신 건가요? 독사에 물렸어. 원님의 얼굴이 청백해지고 있었어요. 독이 몸 전체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고분은 원님의 상처를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원님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원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독을 빼드릴게요. 아니요. 위험하오. 원님이 만류했지만 고분은 이미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독사에 물린 상처에서 독을 빨아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고분은 한치 망설임도 없이 원님의 다리에 입을 댔습니다. 그리고 독이 섞인 피를 빨아내기 시작했어요. 낭잠. 하지 마시오. 그럼 낭작. 원님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지며 의식이 아득해졌고 이내 그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분은 계속해서 독을 빨아냈어요. 입안에 쓰디쓴 독의 맛이 퍼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님의 생명이 더 소중했거든요. 몇 번이고 독을 빨아내고 뱉어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원님의 상처 부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지만 그는 끝내 의식을 잃은 채 숨소리마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고분 역시 숨이 가빠오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지는 저려왔고 입술마저 파래져 갔습니다. 그때 문득 할머니가 준 은빛 환약이 떠올랐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 먹으라.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었지요. 그러나 곱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은빛으로 빛나는 한약을 집어들더니 곧장 원님의 입을 열어 넣어 주었습니다. 원님, 이걸 드십시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퍼렇게 부어있던 상처가 순식간에 가라앉고 원님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낭자. 괜찮소. 그러나 곱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돌리자 곱분의 입술이 이미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낭자. 원님이 곱분을 부르는 순간 곱분이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말이에요. 낭자. 정신 차리시오. 원님이 곱분을 흔들었지만 곱분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파란 입술과 창백한 얼굴을 한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원님은 곱분을 품에 안았어요. 추분의 못생긴 얼굴이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발. 깨어나시오. 원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곱분이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원님은 곱분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파란 입술과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불현듯 어느 할머니가 준 한약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원님이 말을 타고 이웃 고을로 가는 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셨어요. 옷은 남루하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원님이 말에서 내려 할머니를 살폈어요. 숨은 쉬고 계셨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 두면 안 되겠군. 원님은 할머니를 말에 태우고 자신의 곱분의 얼굴은 비단이었고 추분의 얼굴은 두꺼비였습니다. 그리고 추분의 질투는 한밤의 거울 속에서 불길이 되었죠. 옛날 옛적 산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부지런한 농부 한 사람과 손재주 좋은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자식 없이 지내다가 40이 넘어서야 쌍둥이 딸을 얻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 아름다웠거든요. 피부는 달빛에 젖은 흰 치마저고리처럼 맑았고 눈썹은 새 달처럼 곱게 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찌 이리 곱냐며 감탄해서 곱분이라 이름 지었죠. 그런데 둘째로 나온 아이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이목구비가 제각각이었어요. 늦가을에 태어났으니 추분이라 하자고. 세월이 흘러 두 아이가 자라자 차이는 더욱 벌어졌어요. 곱분은 날마다 더 예뻐졌습니다. 18이 되자 마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곱분의 마음씨였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곱분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길 한켠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 나이든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곱분이 달려가서 짐의 한쪽을 들어드렸습니다. 이런 착한 아가씨가 다 있나. 복받을 일이야. 또 다른 날에는 마당에서 상처 입은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정성껏 상처를 치료해주고 며칠 동안 돌봐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자 마을 사람들은 곱분을 선녀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추분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거울만 들여다봤어요. 어머니가 물을 길어오라 해도 아버지가 밭일을 도우라 해도 시큰둥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생겼을까? 추분은 거울 앞에서 한숨만 쉬었어요. 곱분이 칭찬받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마을 장날이었어요. 곱분과 함께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곱분만 쳐다봤거든요. 저 아가씨 정말 예쁘다. 어느 집 딸인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곱분에게 쏠렸고 추분은 그 옆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추분이 참다 못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곱분이와 저는 이렇게 다른가요?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머니는 두 딸을 불러 앉히고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곱분아, 추분아, 어미 말을 잘 들어보렴. 겉모습은 하늘이 준 옷이란다. 하지만 마음씨는 내가 지을 옷이지. 어떤 옷을 입을지는 너희가 정하는 거야? 네, 어머니. 늘 마음을 곱게 가지겠어요. 추분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이 곱다고 해서 얼굴이 바뀌나? 결국 사람들은 예쁜 얼굴만 좋아하는데, 그날 밤, 추분은 홀로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달빛이 우물물에 비쳐 은색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추분은 우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달빛 아래에서도 여전히 못생긴 얼굴이었어요. 곱분이와 나, 얼굴만 바뀌었어도, 추분의 간절한 속삭임이 밤 기운에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추분은 몰랐어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머지않아 현실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며칠 후, 장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분주해지는 날이죠. 어머니도 이른 아침부터 보찜을 챙기며 두 딸을 불렀어요. 곱분아, 추분아, 오늘은 장에 같이 가자. 어머니는 허리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더니 두 딸 손에 각각 5푼씩 쥐어주었습니다. 너희 용돈이야.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거라. 고맙습니다. 어머니. 추분도 돈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겨우 5푼으로 뭘 사나 싶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소달구지가 지나가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장사꾼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무사세요. 좋은 무명천 구경해보세요. 곱분은 이곳저곳 구경하느라 신이 났고 추분은 별로 재미없다는 듯 따라다녔어요. 어머니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다니는 동안 두 자매는 장터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장터 한 구석에서 두 사람 모두 발걸음을 멈췄어요. 거기에 허름한 자판이 하나 있었거든요. 낡은 보자기 위에 몇 가지 물건들이 초라하게 놓여 있었고 뒤쪽에는 주름 가득한 할머니가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기분 자국이 있었고 몸은 추위에 떨고 계셨어요. 신기하게도 두 자매가 동시에 그 자판 앞에 멈춰 섰는데 이유는 완전히 달랐어요. 추분 눈에는 자판 한가운데 놓인 노쇠 거울만 보였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그 거울이 햇살에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거든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평소보다 예뻐 보이는 것 같았어요. 반대로 곱부는 할머니만 보였습니다. 춥다고 몸을 떠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외면하고 지나갔는데 곱부는 마음이 아팠어요. 추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거울 얼마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추분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7푼이야, 아가씨. 추분 얼굴이 굳었어요. 7푼이라니 자기 손에는 5푼밖에 없었는데 말이에요. 너무 비싸지 않나요? 좀 깎아주실 수 없어요? 이미 싼 거야. 7푼 아니면 못 팔아. 추분이 입술을 깨물며 곱분을 슬쩍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곱분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언니, 돈 좀 줘, 2푼만. 왜? 거울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 곱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는 순간 추분이 재빨리 손을 뻗어 곱분 주머니에서 2푼을 훌쩍 가져가 버렸어요. 거의 빼앗다시피 말이죠. 곱분은 깜짝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쁜 거울이네. 추분은 기뻐하며 7푼을 할머니에게 내밀었어요. 할머니, 거울 주세요.
거울을 받은 추부는 신나서 이곳저곳 다니며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한편 곱분 손에는 세 푼만 남았어요. 곱분은 그 돈을 꺼내서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할머니가 놀라서 곱분을 바라봤어요. 아가씨, 이건 또 왜? 별거 아니에요. 추우시니까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세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글썽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가씨는 처음이었거든요. 고마워라, 아가씨.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갚지? 할머니가 치마폭에서 뭔가를 꺼내 곱분이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건 은빛 한약이야. 아가씨 목숨이 위험할 때 먹어. 꼭 도움이 될 거야. 곱분이 손을 펼쳐보니 진주 같은 작은 환약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런 귀한 걸 받아둬.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야. 할머니 목소리에 이상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곱분은 환약을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 거울을 들고 다니던 추분이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추분을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아가씨, 이리 와봐. 추분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좋은 거울 샀구나. 그런데 그 거울, 특별한 힘이 있어? 추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보름달 뜬 밤에 그 거울을 달빛에 비추며 간절히 빌면 원하는 사람과 얼굴을 바꿀 수 있어. 추분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알았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해요? 할머니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가능해. 하지만 잊지 마라. 욕심 많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어.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바람에 날려간 것처럼 순식간에 말이죠. 추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왠지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혹시 정말일까? 에이, 말도 안 돼. 추부는 거울을 내려다봤어요. 그 순간 거울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했습니다. 곱분과 추부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곱분은 할머니가 준 환약을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을 품었고 추부는 거울과 할머니 말을 계속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장터에서 벌어진 일이 두 자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걸 말이죠. 장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추부는 새로 산 거울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에도 거울을 들여다봤죠.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곱분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어요. 빨래를 널고 마당을 쓸고 어머니 바느질을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준 은빛 한약은 작은 주머니에 넣어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추분이 마당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마을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추분이다. 추분이가 뭘 하고 있나?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추분은 얼른 거울을 치마폭에 숨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추분이가 거울 보고 있었지. 거울 봐서 뭐 해? 어차피 예뻐지지도 않는데. 한 아이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어요. 맞아. 거울이 깨질 것 같아. 두꺼비가 거울 보면 거울이 무서워서 도망간대.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웃어댔습니다. 추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너희들, 그만해. 아이들은 더 신나서 놀려댔습니다. 두꺼비. 못생긴 두꺼비.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노래하듯 외쳤어요. 추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만하라고. 그때 곱분이 달려나왔어요. 얘들아, 그만하고 집으로 가거라. 곱분이 나타나자 아이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곱분의 아름다운 얼굴에 넋을 잃고 바라봤거든요.
고쁜 언니다. 와, 정말 예쁘다. 아이들이 중얼거리며 하나둘 흩어졌어요. 고뿐이 추분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추분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다 언니 때문이야. 추분이 고뿐을 밀치며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언니만 없었으면 나도 예쁘다는 소리 들었을 텐데. 언니가 너무 예뻐서 나만 더 못생겨 보이는 거야. 추분은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고뿐이 뒤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추분이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추분아, 문 열어. 이야기하자. 싫어. 가버려. 방 안에서 추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뿐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추분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아이들의 놀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두꺼비.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문득 어렸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었죠. 고뿐이는 참 복이 많겠어. 저렇게 예쁜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는 집이 부럽네? 그때 추분도 옆에 있었는데 아무도 추분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만? 고뿐이와 나는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추분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더욱 흉해 보였어요. 그때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 뜬 밤에 거울을 비추며 간절히 빌면 추분이 창문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침 둥근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설마. 정말 될까? 하지만 해봐야지. 이대로는 못 살겠어. 밤이 깊어가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부모님과 고뿐이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추분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마당에는 은빛 달빛이 가득했습니다. 보름달이 하늘 한가운데 떠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추분은 우물가에 앉아 거울을 꺼냈습니다. 고뿐이와 얼굴을 바꿔주세요. 추분이 거울을 달빛에 비추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그냥 평범한 거울일 뿐이었어요. 제발, 고뿐이와 얼굴을 바꿔주세요. 추분이 더욱 간절히 빌었지만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울은 달빛만 반사할 뿐이었어요. 1시간쯤 그렇게 빌고 또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추분은 점점 화가 났어요. 뭐야? 거짓말이었나? 추분이 거울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엉터리 할망구였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사람 헛고생만 시키고. 추분은 실망해서 거울을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냥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추분이 눈을 떴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서 거울을 집어 들었어요. 그런데 추분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고뿐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추분이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어요. 부드러운 피부, 오똑한 코, 예쁜 입술. 정말 고뿐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됐다. 정말 됐어. 추분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거울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자신의 새로운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와, 나 진짜 예쁘다. 고뿐이보다 더 예뻐. 추분은 기뻐 날뛰며 방 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고뿐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추분이 슬금슬금 고뿐의 방으로 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고뿐이 자고 있는데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 추분의 못생긴 얼굴로 말이에요. 정말 바뀌었구나. 추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제 자신이 곱분이보다 예뻐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마을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탄할 거야. 추부는 얼른 예쁜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곱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아야겠어? 사람들이 내 변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랄까? 추부는 신이 나서 집을 나설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추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곱분이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았는데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묵직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곱분이 일어나 평소처럼 세수하려고 물동이 앞에 섰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거칠고 울퉁불퉁한 피부, 작은 눈, 뭉툭한 코, 추분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곱분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어요. 분명히 느낌도 달랐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한편 추부는 이미 일찍 일어나 예쁘게 단장을 마쳤습니다. 거울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었어요. 정말 예쁘다. 이제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아름다운 아가씨야. 추부는 제일 좋은 치마저고리를 골라 입었습니다. 머리도 곱게 빗어 올렸고 어머니 몰래 연지곤지도 살짝 발랐어요. 오늘은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놀랄까? 추부는 신이 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걸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이었습니다. 어머, 곱분이네. 아이고,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구나. 아낙네들이 추분을 보며 감탄했어요. 추분은 어깨를 으쓱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분의 목소리에는 평소 곱분에게서 느낄 수 없던 교만함이 배어 있었어요. 아낙네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곱분이 말투가 좀 이상하네.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 하지만 추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콧대를 세우며 지나갔어요. 다음으로 만난 건 길가에서 나무를 캐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광주리를 들고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평소 곱분이었다면 달려가서 도와드렸을 텐데 추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니, 오히려 귀찮다는 듯 피해 지나갔어요. 아가씨,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할머니가 부탁했지만 추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제가 왜요? 할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추분이 쌀쌀맞게 대답하고 지나가자 할머니가 어리둥절해했어요. 저 아이가 원래 저런 아이였나? 평소에는 그렇게 착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곱분이가 어쩐지 달라졌어. 눈빛이 예전과 다르네. 왠지 차갑고 매서워 보여. 하지만 추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때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이 말을 타고 마을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원님은 젊고 준수한 남자였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고 학식이 깊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하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원님이 말 위에서 마을을 살피고 있는데 추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원님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런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 마을에 살고 있었나? 원님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추분의 아름다운 얼굴에 한눈에 반한 거였습니다. 추분도 원님을 봤어요. 젊고 잘생긴 원님을 보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저 사람이 새원님인가 보네. 참 멋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길가에서 구걸하던 늙은 할머니가 추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동량 좀.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추부는 짜증이 났습니다.